1위, 3위의 석유만 잡으면 중국 잡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미국 돈을 때려 부어버리면 성과가 다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미국과 중국은 숙명입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표현을 직접 했어요. 国际形势是变乱交织，世界走到新的十字路口，中美两国能不能跨越所谓的修昔底德陷阱，开创大国关系的新范式？ 예, 그리스 스파르타와 아테네 결국 기존의 강자, 신흥 강자가 떠오르면 둘이 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기 Y 스트릿이잖아요. 네. 내가 옆 방에다가 X 스트릿이라고 사무실 차릴 거야. 그리고 똑같이 컨텐츠 베껴서 해. 그럼 이 대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전쟁해야죠. 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를 50%를 넘은 나라가 지금까지 소련도 아니었어요. 소련도 50% 못 넘었어요. 딱 두 나라에 있었어요. 첫 나라는 어디겠어요? 일본이죠. 일본이 95년도에 71%까지 따라갑니다. 그건 엔고 때문에. 언제 50%를 넘느냐? 80년대. 어떻게 했어요? 85년 플라자. 엔고. 그다음에 반도체 합의. 이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을. 그러니까 71%까지 따라갔던 일본의 GDP는 지금 미국 GDP의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은 원인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도는 미국이 우리 도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한 거예요. 준비가 됐었고. 근데 중국은 76%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아야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얘를 안 잡으면 내가 죽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안 잡으면 일본 짱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두 놈 중에 한 놈 죽을 때까지 치고 박는 거죠. 전쟁도 불가피하다 보세요. 그럼? 전쟁은 둘이 핵이 있으니까 국지 충돌은 가능하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로 오는데 중동 사태가 트럼프는 기승전 석유예요. 왜 이렇게 석유를 좋아하나 몰라. 돈. 예, 석유 패권을 장악하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면.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는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지금 석유 수출국 1위가 미국이잖아요. 매장량은 1위 아니에요. 그런데 석유 매장량 1위가 어디냐? 베네수엘라예요. 매장량 3위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은 가스는 또 2위예요. 베네수엘라는 로드리게스 고 삶았죠? 이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 어디로 갔어요? 이제 미국 간다고. 중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 원래는. 이란의 석유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중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쳐, 이란 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돼? 에너지 문제에서 그 짭짤하게 싼 값으로 제재를 피한 걸 이게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럼 중국 내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저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란 사태와 베네수엘라의 칼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지만 도랑치고 가재잡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트럼프 머릿속에서 중국이 목표였는지도 모르죠. 있었는지도 모르죠. 중국이 제1 목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하는 거죠. 처음에도 관세전쟁 때도 목표는 중국이었잖아요. 트럼프가 관세전쟁 한 이유는 뭐예요? 무역적자, 재정적자 해결하자. 그 무역적자, 재정적자의 핵심이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을 잡으려고 두들겨 팼는데 패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토끼들. 뭐야? 미국 사람들이 중국은 안 좋아하지만 알리 테무는 좋아하거든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 무작정 때리면 안 되겠어? 야, 싼 것 만들어. 대신 첨단 안 돼. 엔비디아 블랙을 200 칩은 안 돼. 이렇게 간 거죠. 핀포인트식으로.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일 패다 보면 나도 맞으니 이제 핀포인트 방식으로 그래 휴전하자. 왜? 때렸더니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의도 맞았어요. 때리는 대로 의도 맞았어요. 말하고라 가서 뭐 잘할게 이랬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뻣뻣하잖아요. 왜? 콩만 안 팔아 대도 농민들 난리나. 히토리 안 판다고 그래. 미국 사람 멈춰. 첨단.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시진핑이 거죠,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있잖아. 알았어. 휴전 콩 좀 사줄래? 히토리 줘야지.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래 알았어. 1년 유예. 이러고 9월 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트럼프가 잠깐 휴전한 것뿐이고 오바마 때 피보트 아시아. 그때 50% 미국 GDP 중국이 넘거든요. 네. 왜 피보트 아시아 취급도 안 하다가 중국 잡으러 아시아. 트럼프 때 처음 아베가 가져온 인도태평양 전략 트럼프 가져와요. 인도가 중국 왼수니까. 태평양. 인도가 서쪽 막아. 태평양 남쪽은 호주가 막아. 동쪽은 일본이 막아. 여기 미국. 이러면 사각형이죠. 이게 쿼드예요.
그다음 바이든 정부 때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래요. 황당하게. 근데 중국은 아니래요. 중국만 포위하겠다는 거죠. 트럼프 이기는 관세로 때리려고 그러다가 때려보니까 나도 아파. 잠깐 휴전. 그럼 트럼프가 나가도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다음 정권이 중국 때려 안 때려요? 때린다는 똑같죠. 얘기예요. 때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큰 그림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있는 거고 중국은 지금 대충 잘하려고 그러죠. 중국도 멍들어 있는 거 아시죠? 경제 아시니까. 근데 중국의 아킬레스건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자급 조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란은 우연히도 석유 대국이라는 거죠. 1위와 3위에. 1위, 3위에 석유만 잡으면 중국 잡는 건 일도 아닐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석유 가격 조정할 수 있잖아요. 미국이. 근데 중국도 계속해서 원전은 늘려나가고 있고 원유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려고 뭐 신재생도 그렇고 엄청나게 또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런 미국의 컨트롤 수단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 14억의 에너지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리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도 해보고 그다음에 가스도 시베리아인 파이프 1, 2 거의 1조 달러예요. 두 개가. 원전도 무차별적으로 짓고 수력도 짓고. 그러니까 중국이 에너지 자립한다? 중국의 장점과 단점은 바로 14억의 인구예요. 14억의 저임 노동력으로 세계 공장이 됐는데 14억이 소비를 GDP를 1% 높여봐요. 전 세계 자원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자, 인구 1억 4천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10% 성장하는 거랑 14억 중국 1% 성장하는 게 똑같아요. 자원 소비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중국은 이미 그 인구의 덫에 빠진 거예요. 고도 성장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죠. 단순히 생각해도. 왜냐? 중국이 고도 성장하면 어마어마한 자원을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 유가나 자원 가격은 폭등하겠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왜? 저개발에서 올라갈 때까지는. 이제는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13,000, 14,000불 됐거든요. 이제 중진국 들어가요. 1인당 GDP. 그러면 중진국 함정은 필연적인 거예요. 여기서 시원하네. 주저앉히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 5만 불 정도까지 갔다가 추락하는 거고 우리는 3만 불 넘고 나서 이제 쉽지 않은 거고 중국은 1,000불에서 지금 이제 10,000불대에 덫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뭐 무한정 간다? 어렵죠. 지금 뭐 내부 부동산, 저임금의 내수, 한계, 네. 부정부패, 뭐 일부 첨단 기술 성장한다. 국가 주도 경제니까 경제성과 관계없이 돈을 때려 부어버리면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쪽이 일부예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독재. 독재는 개발 초기에는 효과적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재는 성장을 저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 대표님이 여기 직원들 많잖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직원은 누구예요? 뭘 무서워.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마음에 듭니다. 저희 직원. 정치를 하세요. 아예. 580명 다 마음에 듭니다. 아예 국회의원 나가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제일 이쁜 거예요.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예, 예쁘죠. 예. 근데 여기 내 동생도 있고 저 조카도 있어요. 일은 되게 못해. 그게 독재거든요. 독재는 개들을 사랑하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발전이 더 그래서 늦어진다. 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박정희 개발 독재가 꼭 70년대 말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비극이지만 그러나 개발 독재의 그 흐름으로 보면은 그 독재가 점점 약화되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좀 더 약한 전두환 독재. 우리 물태우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좀 약화된 거예요.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등산하라고 그랬잖아요. 등산화. 군화가 아니라. 그렇게 점차 약화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현재 시장까지 오면서 독재로부터 경제가 비교적 자유롭게 풀어지는 과정이 스무스하다는 좀 그렇지만 비교적 완만했단 말이에요. 중국은요. 시진핑 독재가 더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2년이면 3년이면 4년이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매일 부정부패라고 사람들 잡아놓잖아요. 안 끝납니다. 왜? 여기 우리 저 대표님 막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막 자기 여동생 데리고 와서 앉히고 조카 앉히고 독재를 더 강화한다고 그러면은 와이스들이 잘 되겠어요? 능력을 안 보는데 오로지 나와의 관계, 나의 충성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꾸 지금 뭐 중국이 뭐 이기고 있다 뭐 되는 소리를 하세요. 독재가 어떻게 뭐 독재가 뭐 독재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왜? 독소가 많거든요. 독재는 능력과 이게 아니라 오로지 충성도거든요. 근데 그 중국에서 보면 뭔가 지도부는 충성도 순이지만 그 밑에 있는 실제로 뭐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또 능력주의고 중국에서도 로봇이나 AI 잘 개발하면 진짜 정말로 잘 살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또 다 있다면서요. 14억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중산층만 규모만 중국의 1억이에요. 상해에는 아파트가 100억인데 신장 이구로 가면 100만 원 갖고 4인 가족이 1년 살아요. 이게 공존하는 게 중국이에요. 특정한 부분만 커진다? 14억 중에 잘 나가는 부분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그러나 이게 왜 끝없이 부정부패의 싸움을 해야 되죠? 시진핑이.
이제 자기 발등도 찍는 거예요. 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게 당중앙군사위원회거든요. 7명이거든요. 지금 2명만 남았어요. 그렇죠. 주석 시진핑과 부주석 장성민 둘밖에 없어요. 5명이 없어요. 다 부정부패예요. 이게 중국의 현실이에요. 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고 더 큰 변수가 있잖아요. 미국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잡아야 된다는 숙명적인 과제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웰 200 같은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의 칩 파는 건 막는다 하더라도 애플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반도체 D램 없으니까 싼 거라도 좀 쓰자. 살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가 지금 막고 있으니까. 그 저사양의 D램도 지금 못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플은 큰일이에요. 고사양이야 그냥 하이급이야. 어떻게든 삼성부터 시작해 사간다 그러지만 TSMC, 우리 SK. 그러니까 하위 사양 애플이 또 핸드폰 10대 만들어요. 억대 단위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게 해주세요. 그것도 막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국이 만능이고 뭐 슈퍼컴퓨터도 뭐 안 팔면 뭐 만들고 그건 고육지책인 거죠.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딜레마다 지금 딱 벽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이 잘 나가느냐 아니에요. 미국은 점점 하향세입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에서 목차에서 피그 차이나 그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석양. 그러니까 둘 다 힘겨운 둘이 서로 목 조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란 전쟁도 베네수엘라도 그 큰 그림에 이란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조한범 박사님 뵙고 또 이야기 들을 때마다 피상적인 거 넘어서 그 근저에 있는 것들 또 역사적인 기반까지 또 같이 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게 진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